네, 22번 어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eculiarity, 원래는 y로 끝나고요. 뜻은 특성, 특이함. color naming, 색깔 명명. 명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지어 붙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 네팔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발음이 네팔이라고 하고요. see the difference, 이거는 차이점을 알다. 그리고 clue는 실마리, 단서. roughly는 대략이란 뜻이고요. anthropologist, 인류학자. 그리고 come to conclusion은 결론에 도달하다. differentiate, 구별하다. tell 뭐뭐 apart, tell 자체도 구별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이것도 구별하다, 분간하다. 이 단어는 아까 네팔의 형용사 형태로 네팔이느, 네팔마르라는 뜻이에요. 네팔이느, 네팔마르, 네팔 언어의 발음은 네아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구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 부분 볼게요. 어몽이라는 그런 전치사가 있죠. 뭐뭐 사이에, 뭐뭐 중에라는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문입니다. 그럼 해석을 가보도록 할게요. Each language has its own peculiarities about color naming. 각각의 언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만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색깔을 명명하는 데 있어서. Cultural groups throughout the world talk about color differently. 그런 문화적인 집단은, 전 세계에 있는 문화적인 집단은 말을 합니다. 색깔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합니다. 즉 언어마다, 즉 문화마다 색깔을 이름 짓는 게 다르더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some 다음에 생략된 말은 groups가 되겠죠. 몇몇의 그런 문화 그룹은 심지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Among the people I work with in Nepal, there is only one word, pingya, which means both blue and green.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그곳 네팔에서 내가 함께 일하던 사람들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핑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동격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 핑야라는 단어는 의미합니다. 뭘 둘 다 의미하냐면 파랑과 초록 둘 다를 의미합니다. 즉 일단 첫 번째 문학으로 봐볼까요? 네팔이라는 그런 문화에서는 핑야라는 단어가 언어는 딱 한 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의 뜻을 나타내죠. 파랑과 초록. 이어서 보시면 Can they see the difference if they cannot speak it? 그들은, 그 네팔 사람들은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뭐 한다면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즉 뭔가 이렇게 각각을 구분짓는 언어가 따로 없지만 이렇게 각각을 따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라고 question을 던지죠. 그거에 대한 answer, 이 답이 이제 주제와 직결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더 이어서 볼게요. A clue to the answer is given by the fact that in Russian there are two words for blue, which roughly mean light and dark blue. 분석하시면 주어, 동사, 그리고 by는 전치사, fact는 사실이라는 추상적인 명사죠. 추상적인 명사는 항상 구체화시켜주는 대절, 동격의 대, 가끔 투부정사 또는 오브가 나오기도 하지만 동격의 대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문장 완전하고요. there라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얘가 주어. 그리고 which가 앞에 있는 two words 수식.
그 답에 대한 실마리는 제공됩니다. 그 사실에 의해서. 방금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이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 대답이 될 것이다. 어떤 사실이냐면 in Russian, 러시아 언어에 있어서 there are 있습니다. 그 블루, 파랑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대략 의미한데요. light blue는 연파랑, dark blue는 진파랑이에요. 그러니까 블루란 단어가 연파랑 그리고 진파랑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러시아라는 나라에서는 문화권에서는 이런 동그라미라는 단어는 연파랑을 가리키고 이 세모라는 단어는 진파랑을 가리킨대요. 즉 러시아는 이렇게 파랑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고 또 두 가지 그 다른 색깔의 파랑을 또 다른 단어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팔하고 좀 차이를 보이죠. 한 단어로 두 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단어가 각각의 색깔을 나타내더라.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영국의 모습은 어떤지 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Russian anthropologist studying us might come to the logical but incorrect conclusion that because we cannot differentiate the two blues, the Oxford and Cambridge boat race teams could not tell each other apart. 보시면 일단은 얘가 주어인 거 알겠죠? 그리고 ing가 나왔으니까 앞에 명사 수식. 그리고 아까 come to conclusion을 하나의 동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이라는 추상적인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동격의 대, 결론을 구체화시켜줄 동격의 대절이 나왔고 그 대절 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부사절 그리고 완전한 문장. 해석을 하면 어떤 한 명의 러시아 인류학자가 근데 우리를 연구하는 이때 우리는 어떤 나라냐면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들어보셨죠? 어느 나라 대학이죠? 네, 영국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국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국인들을 연구하는 그런 한 러시아 인류학자는 논리적이지만 틀린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가 즉 여기도 같은 말이죠. 영국인들이에요. 우리 영국인들이 그 두 가지 블루 즉 진파랑 또는 연파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따로 없잖아요. 그거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옥스포드의 보트 레이스 팀이나 또는 캠브리지 대학의 보스 레이스 팀이 서로를 구별할 수 없다. 이 두 블루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로를 이렇게 구별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스포드 대학의 보스가 아니죠. 보트 그런 레이스 팀은 연파랑을 입는 그런 연파랑 유니폼을 입는 대학이고 캠브리지는 진파랑의 유니폼을 입는 대학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블루라는 단어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은 그냥 블루라는 하나의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연파랑 진파랑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결론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있고 각각의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나라에서는 하나의 단어밖에 없는데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고?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영국인들도 단어는 하나지만 이 두 가지를 인지할 수 있다 라는 게 옳은 결론이 되겠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처음 물었던 다시 네팔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When I asked my Nepalese friends, they said, of course, they could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een grass and the blue sky. when은 부사절 그리고 that은 다시 주절이 되겠죠. 이 they는 주절이 되겠죠. 내가 내 네팔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그 네팔 친구들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들 즉 네팔 친구들은 뭐 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뭐와 뭐 사이에 그래, 어떤 풀의 초록색과 하늘의 파란색 아까 했던 거 있죠. 핑야라는 하나의 단어밖에 없지만 분명히 파란과 초록을 인지할 수 있죠. 이 차이점 인지하고 구별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잠깐 볼게요. 틀린 결론. 두 파랑을 구별하는 언어가 없다. 그래서 색깔 인지를 못한다는 틀린 결론이고요. 옳은 결론은 그렇다면 두 파랑을 구별하는 언어가 없을지라도 색깔을 인지할 수는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봅시다. 언어는 색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람들은 언어의 제약을 넘어서 색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그런 color naming과 그리고 색깔 인지는 별개일 것이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제목을 쓴다면 색상 관련 단어의 그런 유무와 색상 인지 사이의 관계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